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한 행위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행위가 두 개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면허 정지의 원인된 행위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100일 정지 처분의 원인된 음주운전 정지가 있을 것이고, 그 100일 정지라고 하는 기간 중에 운전자의 어떠한 사유로 운전한 행위, 이게 면허정지 효력이 정지된, 일시적으로 정지된 그 기간 중에 운전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재거든요. 이게 무면허 운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행위, 무면허 운전, 이 건에 대해서 어떠한 불리한 처분을 받을 것이냐를 봤더니, 일단 형사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약 한 100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검사가 약식 기소하고 그 다음에 법원 판사가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면 검찰에서 이제 벌금을 납부라 하라고 해서 벌금을 징수하고 그 벌금에 대해서 완납을 해버리면 모든 형사 절차는 끝납니다. 그거와 별개로 행정처분으로서 이제 경찰에서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간 1년, 옛날에 2년이었던 것이 1년으로 바뀐 거죠. 1년 후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음주운전 1회의 경우와 그 다음에 벌점 초과의 경우와 동일하게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에 한해서 6개월 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경과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 그 취득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제, 왜냐하면 이거는 그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 안전교육 법규 준수반입니다. 법규 준수반 6시간짜리를 이수하고 면허 시험 응시할 수가 있고, 시험 면제되는 과목은 없습니다. 몽땅 다 그 응시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교통안전교육 1시간, 이것은 전에 한번 받았기 때문에 면제가 됩니다. 이것은 참고로 평생 면제가 됩니다. 한번 받았다면. 그 다음은 검찰에서 아주 예외적이고 이제 드문 일이긴 하지만, 그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했다는 그 당시에 구체적인 정황 등을 고려해서 부득이한 경우가 있었다거나 뭐 이러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이 돼가지고 검사의 재량 판단 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행위,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행위 자체는 인정이 되는데, 이거를 굳이 기소해서 재판에 넘겨서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해서 전과 기록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검사의 재량 판단 사항. 그래서 기소 이외 처분을 하게 되면 기소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벌금 당연히 안 나오고요. 벌금 당연히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소유예 처분 관련 증명서를 경찰서에 갖다 주면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이제 말소시켜 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는 드물죠. 왜냐하면 부득이하고 긴급하게 운전한 경우가 인정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상. 그것이고요. 이거를 다시 그 운전면허 취소 처분 플러스 면허 취득 결격 기한 1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거는 생계형 운전자 구제 방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신청은 대상이 안 됩니다. 이 신청은 대상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왜냐? 이 신청은 음주운전으로 취소가 되거나 벌점 초과로 취소가 되거나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가 된 이러한 경우에만 하나입니다. 다른 사유로 취소가 된 경우, 뺑소니,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행위, 자동차 강조치, 자동차 이용 범죄, 이런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신청을 또한 구제 가능성은 없다. 왜? 요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좀 달라요. 이 음주운전이나 벌점 초과로 이거하고는 다른데요. 생계형 또는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좀 가혹하다라고 해서 110일 면허 정지로 바꿔주는 것이 음주운전하고 이제 벌점 초과의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는 행위는 이거하고 어떻든 생계형하고는 전혀 관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구제받기가 어렵죠. 구제받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구제받는 것이 이제 먼저 이제 거꾸로 한번 볼게요. 거꾸로. 2번은 뭐냐면, 무면허 운전을 한 이유,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해서 당시에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불가피하고 긴급을 요하는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응급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본인 이외에는 운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 객관적으로 인정이 된 경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119로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사실상 어렵죠.
그 다음에 1번의 경우는 뭐냐면 저는 여기에다가 5개의 법적 쟁점이라고 써놨는데 시한 관계상 여기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실무적으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특정의 쟁점에 해당하면은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의 법적 쟁점에 해당이 되면 예를 들어서 면허 정지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적법 유효하다는 면허 정지 그러한 전제로서 이제 정지 기간이 되었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다가 적발이 돼서 왜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해 이렇게 해서 제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전제는 면허 정지 자체가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5개의 쟁점은 뭐냐면 그 면허 정지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위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허 정지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했다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5개의 쟁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주 포괄적이고 지엽적인 어떤 법률적인 그 조항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일부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주장하고 입증하면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나느냐?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 해서 완전히 살아납니다. 완전히 구제. 이 쟁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또 실무적으로 이러한 쟁점은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경찰에서 면허 정지 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서 면허 취소,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이유로 취소를 하는데 그 취소의 원인이 되는 면허 정지 중에 운전에 또 원인이 되는 전제가 되는 면허 정지 이것이 적법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예, 물론 이제 적법 유효하냐 안 하냐 이것은 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문제예요.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그 구제를 다 시켜놓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한 사례들이 많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지금 다 법치행정이고 그러잖아요. 법률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어떤 아주 지엽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세부적인 어떤 법률적인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법리적인 문제하고 실무 경험이 없으면 좀 상당히 이것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이 일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있는 경우는 또 쉽지는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음주운전이나 또 벌점 초과 이런 것처럼 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그다음에 직업적으로 뭐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오래되고 또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110일 면허 정지를 바꿔달라 가혹하다라고 주장 입증을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것이 쟁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만 했다가 다른 거를 다 배제하고 아까 긴급하고 불가피한 운전이라든가 아주 특별한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법적 쟁점 이런 것이 아닌 이상 아무리 생경이 이렇게 주장해 봐야 백전백패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받기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행정처분기관에 운전을 한 경우에는 이제 면허 취득 결격 기간 1년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아주 지엽적이고 세세한 법적 쟁점 이거에 해당이 돼가지고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시 상황이 불가피하고 긴급한 상황. 그래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한다면 또는 실무적인 경험칙이 좀 많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를 많이 주장할 수가 있겠죠. 당시에 운전한 것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운전한 거다. 뭐 일부러 운전한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건데 그렇게 객관적으로 불가피성과 긴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어야 구제가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인정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일반적인 음주운전이나 벌점 초과와 구제되는 그런 그 쟁점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것은 이제 인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면허 취소 관련한 면허 정지 중에 기간 중에 운전한 행위 관련해서 음주운전이나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이거와는 완전히 다르다. 생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쟁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생경으로 주장을 하는 것보다도 일반적으로 나홀로 진행을 한다거나 그러면 당시에 운전한 상황, 당시에 정지 기간인데
정지 기간이었는데 당시에 내가 어떠한 이유로 운전을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일 여지는 뭐 거의 없다고 보이지만 이런 거죠. 정지 기간인 건 알았는데 내가 정지 기간의 착오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내가 직업 수행을 위해서 이제 정지 기간의 착오였던 거죠. 여기서도 그 정지 기간 착오도 없는데 그냥 정지 기간인 거 다 알고 근데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그냥 운전했다. 똑같은 건데도 사실상 그런 접근이 아니고 내가 그 정지를 받았는데 정지 기간의 착오, 정지 기간을 착오에 의해서 직업 수행을 불가피하기 위해서 운전을 했다. 정지 기간의 착오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정지 기간은 명확하게 인식을 했는데 직업 수행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운전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운전했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지 기간의 착오도 안타깝게도 그거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 정지 기간의 착오의 문제는 본인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그 계산 자체를 운전 면허 정지 기간이 시작이 되고 끝나는 그 정지 기간 자체를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그냥 착오를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책임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정심판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것들을 뭐냐면 지극히 개인적 사유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해서 구제가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생계형은 일단 아니기 때문에 한다고 해도 당시에 운전한 이후의 불가피성, 긴급성 이런 것 중심으로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방송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댓글 남겨주시면 추가 영상이나 대댓글 방식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